정확한 이런 그 개념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의 이 신세대를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, 뭐 우리가 이 교실에 가깝지 않은 뭐 우리가 학부형으로서나 또는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교실의 환경이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열악하냐. 지금은 이건 실제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뭐 되게 이제 그 57페이지에서 되게 이렇게 썼는데, 되게 전문가들이 이제 이 교육 전문가들이 이러이러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그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. 근데 정말로 이래요.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있어도 그 학생이 엎드려서 자요. 근데 이제 혹시 가서 깨운다? 그럼 깨우는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잠꼬대가 아니에요. 정말 하네요. 왜 남 잠자는데 깨우느냐. 예, 그래서 그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, 그래서 그냥 잠자는 애를 내버려둬요. 또 떠드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. 그 만화책이나 잡지 본다. 근데 이런 친구들도 그 만화책 잡지 보고 이렇게 하면 또 떠들지는 않잖아요. 그럼 피해는 주는 건 아니고, 그래, 또 너는 너의 길을 가라.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마이 웨이를 가겠다. 뭐 이렇게 해서, 어쨌든 떠들지만 않는 거. 근데 심각한 거는 잡담을 하고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, 이런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하게 이 질책을 한다든지, 정말 옛날에는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, 그 정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, 그 눈빛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눈빛이 지나갈 때마다 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? 물론 신화 이야기니까. 근데 지금은 쳐다봐도 당신이 왜 나를 쳐다보느냐? 소가 닭을 쳐다보고 닭이 소를 쳐다보는 이와 같은 싸움. 떠들어도 떠드는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떠들지 말아라. 이렇게 하면은 봉변을 당하고, 봉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의 쓸 자리가 더 좁아지고 더 적어진다. 그리고 지금 교실에서 애들이 돌아다녀요.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일들인데,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전에는 뭐 선생님이 뒤에 돌아서서 분필을 이렇게 쓸 때 그 사이에 돌아다니는데, 지금은 뭐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그냥 뒤쪽에서 그게 거의 3분의 1 정도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서적인 안정성도 갖지 못하고, 정말로 이것은 선생님이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이 자괴감,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로 끌고 나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 자괴감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들고, 그 다음에 학생 지도라고 하는 게 이제는 너 좀 남어, 너 좀 와. 아니에요? 그 끝이에요? 애들이 왜 옵니까? 우리 왜 교통 여기에서도 오토바이 탄 친구들이 그러잖아요. 교통순경에 오라 그러면은 오토바이 친구들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경찰차가 쫓아갑니까? 근데 애들은 그냥 안 와요. 지가 살 때만 하더라도, 지금 47년생이니까 저도 이제 좀 굉장히 좀 됐는데, 선생님이 그냥 눈짓만 해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썰썰 기고 이랬는데, 지금은 전혀 그게 없다. 그리고 이제는 112 신고. 저는 그 친구들이 조금 잘못 이해했으니까 112 말고 114로 한다든지 119로 한다든지 이렇게 번호를 알아놓으면 좋은데, 112 할 때는 정확하게.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학교로 오니, 이 학교라는 것이 나름대로 성역 아닙니까? 과거에 그 템플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교회나 이런 데는 공권력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, 그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인성교육, 지식교육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지금 그것을 바랄 수 없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학교의 실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비교적 애들이 공부에 정을 쏟고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이제 그 교육에 살아 숨쉬고 교실에서 선생님의 권위, 학교의 권위를 살아 숨쉬는데,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지가 않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이 학교의 이 권위라고 하는 거, 선생님의 권위가 이렇게 그분을 졌을까?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게 물론 우리가 평준화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물론 좋은 점이 물론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학교 자체가 구조적으로, 저는 권위의 실종도 큰 문제지만 권위가 없는 거하고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동전의 이 양면과 같다. 그러니까 한 교실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격차가 사실은 심합니다.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쨌든 그야말로 다층적인 정체성을 갖고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내용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. 또 이거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냥
존재 이유 없이 교실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것도 45분간 수업해야 되니까 이게 권위주의라고 느껴지는 것이죠. 나는 왜 이거 하기 싫은데 여기 있어야 되느냐. 그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그야말로 내가 얻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나는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시간이 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실 자체가 일단 물론 요새는 뭐 선생님 뭐 이거 매질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뭐 좋은 뭐 사랑의 매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. 이제 굉장히 이것이 이제 강화되고 그럴 사실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이 권위주의 교실로 사실 이렇게 느낀다. 또 뭐 이제 우리가 항상 해온 이야기인데 또 공부만 뭐 해야 되느냐.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뭐 어쨌든 교실에서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예체능, 뭐 요리, 춤, 뭐 이런 데 있는데. 이제 이것이 물론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나 이제 이런 데서 그렇다고 해서 교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교실도 좀 다양하게도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수준별 수업을 하자.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안은 많아요. 또 나름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실천되고 있는 학교도 꽤 있죠.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. 왜냐하면 수준별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많은 그와 같은 그야말로 이제 시설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바라기가 참으로 이렇게 그 힘들다.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이 교사들을 또 이렇게 대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 교실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자조적이 된다. 이게 좀 미래가 없다. 그 정말 이게 우리가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문제인데. 그래서 저는 이 학교나 이 교실에서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일단 이 권위가 이 사회에서 없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도 왜 이 서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냐. 어쨌든 서구 사회도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 또 누구를 만나보면 그 대단하다. 그런 사람